정우의 유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배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 투로 만나는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축전기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해 본다는 것이죠. 축전기라는 것은 전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발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사를 했다고 어떤 분이 그 그릇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던 그릇은 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새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그릇 속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잖아요. 마찬가지로 축전기에다가는 뭘 담냐면 전하를 담아요. 그래서 그릇은 물을 채운다. 그래서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도 그릇에 물이 채워져 있고 축전기에는 바로 전하가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와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래서 축전기가 전하를 담는 그릇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평형판 축전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전체, 평형판 축전기 사이에 집어넣는 물체를 유전체라 그러는데 유전체와 전기 용량의 변화는 어떨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전하를 담았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전기적인 일을 할 텐데 그 전기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축전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몇 개 축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이용. 자, 그다음에 축전기의 연결인데 축전기는 저항처럼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할 때 그 식을 통해서 용량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걸 다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몇 쪽을 펴시면 되냐면 117쪽을 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물리2 교재 117쪽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선생님과 공부할 내용이 바로 축전기와 전기 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서 축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전하를 담는 그릇이다 그랬는데, 선생님 요 축전기가 전하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는데 전하가 여기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을 담는 그릇과는 달라요. 그래서 축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평형한 판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다 전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를 어떻게 담는지 그 원리를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전기를 이제 전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축전기에서 이 전하가 담겨지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전지의 마이너스 쪽에서 뭐가 갑니까?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전자가 쭉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는 뭘로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가 됐었을 때 반대쪽 이 판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서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잡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축전기라는 것은 이런 평행한 판 두 개가 정전기 유도가 원리인데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전하가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축전기라는 것은 전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충전이 되는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축전기를 여러분들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평행한 판 두 개를 이렇게 건전지에다 그냥 연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긴 쪽은 플러스고 짧은 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 전자가 이동을 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보면 되냐면 충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 판때기는 아래쪽 판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고, 자, 위쪽에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로 이제 대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 충전이 한참 되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떼어버려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꼬마 전구를 연결한다. 그러면 전자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냐면 방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전화를 채우는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충전하고 있다.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고 있다. 전화를 채운다라는 것이죠. 전화를 채운다. 그리고 방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축전기라는 것은 전화를 이렇게 담는 그런 그릇이구나. 이 그릇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선생님 터져 있으니까 위아래 털어져 있으니까 물이 쏟아버리듯이 전화가 이게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전기라는 것은 전화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집에 있는 고장난 라디오 하나를 제가 부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김원석 감독님께서 아주 클로즈업 해가지고 잡아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과연 저런 그 축전기가 어떤 것을 축전기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긴장 푸시고 바로 요거 엄청나게 크죠? 이 엄청나게 커. 이런 거 또 작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보이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파란 것들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화를 담는 그릇인 축전기다라는 것이죠. 자, 축전기가 이게 굉장히 큰 것들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전화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이 전자 기판을 보시면 겁나게 많은 이 축전기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등장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키 포인트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물리 2를 배운 학생이 축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축전기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래서 전화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축전기의 원리라는 것은 정전기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갔었을 때 반대편의 플러스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전화를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자, 충전의 과정이라는 것은 축전기에 전화를 모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 드릴 텐데, 이제 축전기에 이 전화를 담잖아요. 전화를 담을 때 그 전화의 양은 이 뭐에 관계되냐면 큐노니컬 CV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요 C가 뭐냐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자, C가 뭐라고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압을 많이 담아요. 그리고 요 V는 뭐냐면 전압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페럿.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탐스런 교재 117쪽에 전기 용량의 단위에서 1페럿이라는 단위도 쓰지만 1페럿은 매우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페럿 10의 마이너스 6이죠. 마이크로페럿이라는 단위를 많이 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선생님이 Q는 CV라는 식은 두 번째 개념 정리할 때 다시 강력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축전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뭐냐면 평형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평형판 축전기를 보시면서 전기 용량 어떻게 하면 전하가 많이 담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판 축전기의 첫 번째 이제 내부 전기장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평형판 축전기를 이렇게 걸어두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플러스인 경우에는 나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나가요. 자, 나가. 그리고 여기까지 쭉 영향을 미치겠죠. 이 플러스에 의해서 노란색 나가는 것까지. 자, 이해됩니까?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란색을 보세요. 파란색을 보시면 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네요. 요 위에서도 쭉 들어온 상태로 표시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플러스판 위쪽에는 요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상쇄돼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판 밑에도 나가는 것과 들어온 것이 없어져 가지고 상쇄돼 버려요. 그러면 오른쪽 같은 모습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인 상태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구나. 그래서 평형판 축전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평형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정답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탐스러운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위쪽과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상쇄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내부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된다. 자, 이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전기 너무 생소합니다. 건전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축전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축전기는 전하를 담는 그릇이다. 자,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평형판 축전기예요. 자, 그럼 자료 한번 넘겨주실 겁니다. 자, 평형판 축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형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Q는 이꼬로 CV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Q는 이꼬로 CV.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확장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인데, 자, 전자가 쭉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 전자가 더 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 위쪽으로는 플러스가 이렇게 플러스가 유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가지고 있는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만큼 여기에 있는 이 부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거 아까 충전이라 그랬는데 충전은 어떨 때까지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험에 나와요. 전자가 계속 가는데 이 축전기의 전압과 건전지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충전 다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똑같은 전압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가는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선생님 요 Q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Q. 자, 첫 번째 전기 용량이 커야 된다는 거죠.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은 요 고유한 이 축전기의 양입니다. 그래서 아하, C가 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V 전압이 커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어떻게 하면 이 Q를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축전기의 이 용량이 크든지 아니면 전압이 크든지 그러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이제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모양을. 여러분 책에는 요 면적이 A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A라고 해도 되고 S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전기에다가 많은 전하를 모으려면 긴장 푸시고 요 C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C. 자, C는 입실론 D분의 S 또는 S라고 쓰지 않고 면적을 A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아, 선생님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축전기의 전하가 모여진다고 그랬는데 요 간격이 좁으면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가 있어요. 왜? 축전기 용량이 커져서. 또 두 번째, 이 면적이 더 넓어야 돼요. 개수만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면적이 더 넓어버리면 아하, 이 용량이 더 커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입실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사이에다가 뭘 채우는 거예요. 아하, 여기다 뭘 채우는데 이 채우는 물질, 이걸 유전체라 그러는데 이 유전체가 그 큰 거, 유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큰 것을 집어넣으면 아하, 결과론적으로 용량이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교재 117쪽에 보면 이 금속 사이에다가 채우는 물질을 그거하고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118쪽에 보면 선생님이 빔 자료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네 번째 보면은 평형판 측정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극판의 넓이를 넓게 한다. 극판의 넓이를 넓게 한다. 이게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큰 물질을 넣는다.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는데 그 유전체에 유전율이 큰 것을 집어넣는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판 사이에 도체를 극판에 접촉하지 않도록 평행하게 넣는다. 선생님 요것도 한번 써줄게요. 1번, 2번, 3번. 우리 책에는 요 1번과 3번을 같이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평형판 측정기에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도체를 쫙 이렇게 집어넣어버려요. 도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결국 측정기의 용량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채우는 물질을 자 따라해보세요. 유전체, 금속 말고 여기다 채우는 물질, 여기다 채우는 물질을 유전체라 그랬는데 이 유전체에 유전율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유전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원에서 배웠을 텐데 도체에서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도체에서는 뭐가 일어난다냐면 유전 분극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이 요렇게 여기에 있는 이 유전율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요렇게 사이에다가 어떤 유전체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유전율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물리원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요렇게 대전된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으면 자,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요렇게 돌고 있는데 보세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래는 부도체일 때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전자들이 뭔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 전자들을 밀어주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몰리죠. 쏠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까 부도체에서 그렇죠. 정전기 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우리 탐스런 교재에 나와 있어요. 118쪽에 보면 부도체에서 유전분극 현상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전율이라는 것은 부도체인 물질을 이 평형판 측정기 사이에다 집어넣었을 때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분극 현상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진공 상태일 때 유전율이 나와 있죠. 선생님도 숫자 외우지는 않았는데 입실론 제로라 그래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네요. 그 진공 상태의 유전율에 대해서 바로 비교해주는 진공 상태 유전율에 대해서 비교해주는 것을 유전상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판 측정기일 때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선생님 전기 용량을 키우려면 유전율, 이 유전율이라는 것이 큰 물질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되고 면적이 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은 좁으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기에서 쓰는 기본 공식은 바로 Q는 이꼬르 CV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전압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전압을 크게 하세요. 무엇일 때? 바로 C가 일정할 때는 V를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가 일정할 때는
C가 커지면 되죠. 그리고 그 C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요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은 학생들이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축전기라는 것은 전하를 모으는 장치다. 그리고 많은 전하를 모으려면 그릇이 커야 된다. 그럼 그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면적을 넓히고 간격을 좁혀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 물질을 유전율이 큰 것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전기에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그렇죠, 유전체와 전기 용량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별표 5천만 개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공부할 내용 중에서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만약에 선생님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전기 용량이 어떤 변화가 초래된다면서요. 근데 그 변화가 초래될 때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패턴으로 선생님이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탐스러운 교재 118쪽에 보시면은 4번이란 제목으로 유전체와 전기 용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아까 탐스런에 있는 우리 그림 중에서 그 그림 설명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진 물체를 우리가 유전체라 그러는데, 이 유전체는 결국 어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때 극성 유전체라는 것과 이 극성 유전체의 유전 분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극성 유전체이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바깥에서 전기장을 쫙 걸어주면 요런 이 유전체들이 유전 분극이라는 개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유전 분극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자, 결국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인 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극성 유전체인 경우에는 이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쫙 이렇게 배열하게 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바깥에서 전기장을 쫙 이렇게 걸어줬는데, 결국 요 안에 있는 이런 유전체들에 의해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합성 전기장이, 요 내부에서의 합성 전기장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어넣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극성 유전체인 경우에 유전 분극이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자, 그럼 자료 한번 더 넘겨보세요. 만약에 비극성, 이제 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유전 분극은 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성 유전체든 비극성 유전체든 결론은 뭐냐면, 이 유전체를 집어넣어주면 내부 전기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건 이제 팁으로 준비한 자료이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 한번 넘겨 주실까요? 요건데 바로 어떤 우리 그 축전기에다가 유전체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몇 개의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전 강도라는 것은 축전기에다가 유전체를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 유전체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은 그 축전기에다가 선생님 전압을 계속 걸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압을 걸어줄 때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의 최대값, 요걸 바로 유전 강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내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서도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내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극판 사이에서 방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압의 최대값.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판에 있는 축전기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축전기들의 내전압은 얼마다 이런 용어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 방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압의 최대값이다. 자, 우리가 강유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강유전체라는 것은 외부의 전기장이 없어도 스스로 분극을 가질 수 있는 재료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분극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물질로 에프렘이라는 것에서 강유전체를 씁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장이 없어도 스스로 분극을 할 수 있다. 이게 강유전체다. 자, 그 다음에 상유전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 전기장이 있을 때만 분극을 가지는 재료. 그래서 외부 전기장이 사라지게 되면 분극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축전기, 콘덴서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옵션으로 탐스런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 2012년 탐스런 물리2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유전체하고 상유전체 중에서 이 우리가 집어넣는 이 물질, 축전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콘덴서라 그러는데 콘덴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상유전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탐스런 교재에 있는 그림을 지금 선생님이 별표 5천만 개 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118쪽에 있는 요거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세요. 평행판 이 두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유전체를 집어넣는데 보세요.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극성 유전체든 비극성 유전체든 내부 전기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내부 전기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스위치를 열고 유전체를 넣을 경우, 스위치를 열고 유전체를 넣은 경우가 있고 스위치를 닫고 유전체를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 그대로 다 쓸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충전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무엇이 일정하냐면 Q, 전하량이 일정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스위치를 닫고 유전체를 넣었다.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압이 바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아하, 전압이 일정하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다음 강좌에 문제를 풀어줄 텐데 무조건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축전기에 결국 스위치를 떼버리면 전하량이 일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쫓아오시고 만약에 이 스위치를 닫고 있으면 전압이 일정하다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전기 용량부터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이 전기 용량을 C라 그랬으니까 C는 입슬론, 여기 그대로 표현을 하면 D분의 면적을 우리 책에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그대로 쓸게요. 입슬론 D분의 A.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유전체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니까 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도 한번 봐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전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니까 요거 C가 증가하는구나. 여기 정리됐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뭐를 한번 봐볼 거냐면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는 E는 이꼬르 D분의 V입니다. E는 이꼬르 뭡니까? D분의 V예요. 그런데 전하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잖아요. 뭘 집어넣으면 감소한다 그랬어요. 감소. 그래서 아하, 선생님 E는 감소합니다. E는 감소. 그래서 E는 감소한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E가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차.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끝났죠. E는 이꼬르 D분의 V에서 D 값은 여기다가 뭔 물질을 이렇게 채워줬는데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니까 V 값도 어떻게 되냐?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왼쪽은 결론이 뭐냐면 전하량이 일정하다. 그리고 전기 용량은 증가했다. 그래서 내부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마저 합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 E는 이꼬르 D분의 V에서 첫 번째 선생님이 요 식을 한번 전압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전압이 일정하니까 D도 일정하니까 E도 뭐 하겠습니까? 일정하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 전하량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표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전하량 일정, 전압 일정 요 두 개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빔 자료 넘기지 말고 선생님이 오른쪽 칠판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위치를 열고 자 이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열고 그러면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다라는 거죠. 스위치를 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닫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림에서 스위치를 열어버렸다. 물론 완전히 충전된 다음에 스위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항상 Q 전하량 일정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뭐가 일정하냐면 똑같은 전압이 형성된다. 전압 일정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을 하나씩 해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전기 용량은 C는 입실론 D분의 A라고 쓰든지 S라고 쓰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형판 두 금속 사이의 간격을 증가한 경우에 따른 변화.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간격만 이 D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D가 증가했으니까 C가 감소했다. 됐죠? 두 번째 것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압 선생님 요거 굉장히 오랜 시간 할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Q는 이꼬르 CV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것도 Q가 지금 일정하죠. 일정한 상태에서 C가 감소했죠. 그럼 V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그러니까 감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증가. 자, 하나씩 다 해주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기장의 세기 E는 D분의 V예요. 그러면 이 V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D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E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일정. 아하. 물론 요 증가한 것만큼 D가 증가해줘야지만이 결국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 연결된 경우 D를 증가시켰다. 자, 같은 방법이네요. C,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D분의 A니까 D가 증가했죠?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하니까 C가 감소해. 그래서 전기 용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이꼬르 CV에서 여기는 전압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럼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C가 커지니까 Q도 어떻게 됩니까? Q도 커지죠. 그래서 Q는 이꼬르 CV에서 작아졌잖아요. C가 작아졌으니까 Q도 작아졌다. 그래서 전하량은 감소한다. 전하량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기장애 색이 있는데, 전기장애 색이 E는 이꼬르 D분의 V에서 보세요. V가 일정한 상태에서 D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E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정리를 다 해줬네요. 그래서 굉장히 118쪽에 있는 그 유전체와 전기 용량의 그 자료가 중요하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한 번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들어보던 내용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선생님이 자세히 따져가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이 극성과 비극성 유전체 모두 축전기 내부에서 제가 아까 벡터의 전기장 화살표 표시해 줬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체와 전기 용량의 관계를 보면 선생님이 스위치를 띄었다 그러면 전하량이 일정한 거예요. 자,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전이차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보려 그러니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둘 다 뭐했다? 증가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됐으면 나머지 문제 풀 때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또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축전기에 전하를 담아놓는다 그랬는데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몇 쪽을 보시게 되냐면 119쪽의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죠. 마치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공식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친구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는 이꼬르 VIT, I 제곱 RT, R분의 V 제곱 T예요. 자, 이것은 단위가 줄인데 건전지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됐었을 때의 전기 에너지를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충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깜빡 잊고 그거 안 가지고 와버렸는데 우리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프레쉬라고 있잖아요.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담았다가 한꺼번에 빵 터뜨리는 거. 요게 바로 그 축전기에다 전기 에너지를 모아놓은 건데 결국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선생님과 한번 쫓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다가 전압이라고 써 있고 Y축에다가 전하량이라고 써놓으면 이 그래프에서 먼저 기울기가 의미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Q는 이꼬르 CV라 그랬기 때문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V분의 Q잖아요. 그래서 V분의 Q라는 것은 바로 C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림 보시게 되면은 충전되기 전의 상황이고 이건 충전이 된 후의 상황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건전지 떼고 이쪽으로 꼬마 전구 연결하면 이게 후레쉬. 갑자기 빵 터지게 되면 아하 엄청나게 많은 전하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W라고 쓰겠습니다. E라고 써도 됩니다. E는 2분의 1 QV. 눈치 빠른 학생은 이 식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냐?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전이차 이 V라는 것은 Q분의 W잖아요. 그래서 W가 1인데요. W는 V하고 Q를 곱하면 돼요. 아, 선생님 이 전이차 공부할 때 W 공부했군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이런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리코르 2분의 1 곱하기 Q 대신에 잘 보세요.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세요. CV를 집어넣으면 CV 제곱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만약에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C분의 Q제곱. 그래서 2분의 1 QV, 2분의 1 CV제곱, 2분의 1 CQ제곱 요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이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언제 쓰면 좋을까요? 전압이 일정할 때. 이거 언제 쓰면 좋을까요? 전하량이 일정할 때. 이때 쓰면 바로 두 물체를 비교하기 좋겠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거 직렬 연결할 때 쓰던데요. 이거 병렬 연결할 때 쓰던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하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그리고 선생님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중요한 거 이 엄청난 이 축전기는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전하를 담았다가 뻥 터뜨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어쩝니까? 심장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심장 쇼크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잠시 죽어 있을 때 막 뭐 강력한 거 뭐 갖고 와가지고 빵 뭐 몇 줄, 200줄 이러잖아요. 그 뒤에 단위가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엄청난 많은 전하를 담아놓고 동시에 터뜨리는 그 축전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축전기가 있고 또 후레쉬 카메라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 봅니다. 자 키포인트 요거 하나는 반드시 외워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걸요. 중요한 반드시 외워줘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CQ 제곱. 이때 왜 2분의 1이 붙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까 유전체의 스위치를 띄었을 때 닫았을 때 거기에다 할애를 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번 다섯 번째로 선생님 준비한 거 축전기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의 이용과 연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라고 있어요. 키보드. 선생님도 키보드 매니아여가지고 키보드 그가 집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동호회도 가입되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판때기 하나 있고 고정된 판때기 있으니까 바로 아하 이거 평행판 축전기구나. 그래서 여기다 유전체 집어넣어가지고 딱 때릴 때 아하 전기 용량의 변화가 초래되는구나. 그래서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래서 전부 다 모든 키보드가 이렇게 축전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에서 바로 이렇게 축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터치 스크린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터치 스크린의 원리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아하 선생님 위에 유리고 투명 전극이 있고 유리고 투명 전극이 있었을 때 쫙 갖다 대게 되면은 아하 이 전기 용량의 변화가 초래되겠구나. 그래서 투명 전극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자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 마이크의 원리라 그랬는데 제가 또 마이크를 또 협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부시게 되면은 마이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전지 집어넣는 그 마이크가 있고 건전지를 집어넣지 않는 노래방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노래방에도 건전지 집어넣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요거 잘 보이시게 되시면 바로 그렇죠. 감독님 여기 이겁니다. 크로즈배하고 이제 딱 초점 맞췄죠. 이거 이 부분이 이제 요 큰 화면 보여주십시오. 요 큰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진동판이 있고 고정판이 있어요. 그래서 평형판 이게 축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 평형판 축전기가 있어가지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바뀌어가지고 요 전기 신호를 뽑아 쓰는 것을 우리가 축전기의 원리로 마이크 사용한 예로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원통형 축전기, 구면 축전기, 가변 축전기는 모양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가변 축전기를 어렵게 제가 작년에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탐스러운 물리2를 강의하게 돼서 선생님 엄청 기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감독님 또 이제 힘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요 사이즈가 용량이 이렇게 변해요. 판의 넓이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아하 선생님 그럼 이제 나를 보실까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거 쓰입니까? 그러면 우리 감독님들은 지금 동감을 하고 계세요. 고성근 감독님과 김원석 감독님이 어렸을 때 로타리 텔레비전 EBS는 그런 게 없잖아요. 뜨득 그걸 뜯어온 거예요. 뜨득 청계천 가가지고 뜨득 아하 이게 평행판 축전기구나 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축전기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또 넘어갑니다. 키포인트 정리합니다. 평행판 축전기는 얇은 두 금속판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지게 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용량을 변화시킨다. 컴퓨터 키보드에 사용되고 터치스크린이고 콘덴서 마이크, 자동차 에어백 선생님 자동차 에어백 센서에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갖다 딱 때려 받는다. 그럼 뒤에 있는 판때기가 앞쪽으로 쫙 가게 되는 거죠. 왜? 관성의 법칙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안쪽으로 가던 쪽으로 계속 가려 그러니까 용량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수준을 높여가지고 시험이 낸다면 평행판 축전기를 집어넣는지 원통 축전기를 집어넣는지 구변인지 가변인지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가변 축전기는
그 넓이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라디오라든가 TV에 채널을 맞추는 거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구면 축전기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스피커를 만들기도 합니다. 스피커. 그다음에 원통형 축전기는 평행판 축전기 내에 유전체를 넣고 말아서 원통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겁나게 많은 그 그림들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전부 다 크로즈업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원통형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군요. 요 사이에다가 유전체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두 개의 판때기를 말아가지고 여기다 두 개 이렇게 전선 뽑아내는 거죠. 그럼 요게 평행판 축전기예요. 아하, 평행판 축전기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바뀌기도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넘겨가지고 요렇게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마지막으로 요거 봅니다. 축전기의 연결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축전기의 연결, 6번으로 준비한 거 축전기의 연결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축전기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1, 여기가 C2일 때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데 어떻게 식을 유도하게 되냐면,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에 걸린 뭐가 일정해요? 아, Q가 일정하구나. Q가 일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식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을 쫙 이렇게 유도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선생님 간격이 넓어졌네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용량이 더 작아져 버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라는 것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세요. V는 V1 플러스 V2죠. 그러면 Q는 이꼴 뭡니까? CV죠. 그럼 V는 뭡니까? C분의 Q죠. C분의 Q. 자, 그럼 여기 뭡니까? C1분의 Q1 플러스 C2분의 Q2. 엄청 빠르죠? 아, 선생님 여기서 전하량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1. 고재근 선생님 완벽합니다. 똑같죠? 자료 한번 넘겨줄까요? 자, 이게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 요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Q는 Q1과 Q2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Q는 이걸 뭐에다 있어요? C1V 그 다음에 C2V. 자,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C가 아니라 V 없어지니까 결국 C는 이꼬로 C1 플러스 C2. 선생님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보세요. 간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탐수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하학적인 모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직렬 연결하면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Q는 이꼴 CV, Q는 이꼴 CV. 요거 반드시 기억해주고, 선생님이 이제 정교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